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뭐 오늘은 지금 최근 들어서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좀 집중되고 있는 제넥신이란 종목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10.29% 정도 올랐네요. 11,900원 올라서 12만 7,600원으로 마감됐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종목은 뭐 제가 조그맣게 그냥 뭐 티내고 크게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조그맣게 그냥 리딩방을 하나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뭐 댓글에다 회원가입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던데요. 자, 알아서 찾아오세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은 게요. 자, 리딩방을 제가 하는 이유가 뭐 돈이 목적이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토마토 있을 때, 그때, 상당히 좀 친했던 회원님들, 그분들께서 좀 해달라고,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하는 거예요. 뭐, 제가 뭐, 회원을 모집하고 이럴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찾아서 오시는 분들은 인연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인연이 안 되는 거니까요. 뭐 나중에 또 인연이 되면 그때 또 뵐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그 방에서 지금 현재 보유 중인 종목입니다. 자, 언제 매수했냐면 5월달 이때 매수를 했어요. 자, 뭐 5만 2천 원, 뭐 그리고 또 5만 원이 아니라 7만 2천 원, 뭐 7만 3천 원 이때 좀 매수를 또 저 비중도 좀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냥 들고 있어요. 자, 오늘은 왜 이거를, 이 종목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왜 그때 매수를 했는지, 그리고 또, 왜 아직도 그냥 보유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그 전에 제가 알테오젠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었죠. 자, 이거랑 마찬가지로 참고로 많은 공부가 되실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뭐 지는 7만 원대 초반에 사놓고 지금 뭐 12만 7천 원에 사라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자, 종목에 대한 매수 의견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공부를 해보시고 뭐 매매를 해보실 분들은 매매를 해보시고 뭐 아니면 관심 없으신 분들은 그냥 마시면 되는 거예요. 뭐 나중에 이 종목 좀 뭐 어떻게 할까요? 뭐 살까요? 팔까요? 이런 댓글 남기지 마십시오. 자, 이거는 지금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냐 하면 코로나 백신 때문이에요. 코로나 백신. 자, 이게 좀 몇 가지 재료가 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뭐 5월 말쯤 뭐 이쯤 어디쯤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매수한 이유가 그런 거였습니다. 이때는 임상실험을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뉴스를 잘 찾아보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런 기사들이 있었어요. 원숭이한테 임상실험을 했다. 그런데 중항체가 다 생기고 T세포도 증가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뭐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완전 난리지만요. 그때도 마찬가지 완전히 난리인 그런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임상실험을 들어간 데가 없었고요. 뭐 아직도 없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저 항문항체 방식이죠. 그 임상실험을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한가를 갔는데요. 그거 역시 마찬가지 동물 실험에서 뭐 효과가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 때문에 오늘 상한가가 갔습니다. 그런데 이 제넥신 같은 경우는 벌써 그게 5월 달이었어요. 5월 달에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DNA 백신을 뭐 여러 가지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뭐 항원항체 방식 같은 경우는 저 바이러스를 좀 사멸을 시켜서 뭐 그렇게 항체를 얻는 방법이고 또 RNA 방식도 있고요. RNA 방식은 저기 지금 가장 앞서 나간다라고 얘기하는 미국의 모더나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만들고 있는 게 RNA 백신입니다. 그리고 이 제넥신하고 이노비오 쪽에서 만들고 있는 거는 DNA 백신이에요. 뭐 결과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요. 이 저 DNA 백신이
가장 좀, 세 가지 중에 뛰어난 우수한 그런 백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게 있는 플랫폼에다가 저, 그, DNA,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대한 뭐 그런 것들, 유전자 정보들, 그런 것들을 집어넣고 뭐 거기에 대항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에 변이가 되는 바이러스들, 이런 쪽에 대응하기가 다른 것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뭐 RNA 백신보다는 DNA 백신이 훨씬 낫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GX188이라는 요거는 요런 플랫폼이 있습니다. 요게 뭐냐 하면 지금 이 백신을 만드는 그 플랫폼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 코로나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개발을 한 게 아닙니다. 그 전부터 있던 거예요. 그 전부터 뭐 하는 거였냐 하면 이게 자궁경부암 백신이에요. 자궁경부암. 근데 이 백신을 지금 이상 진행 중입니다. 자, 몇 년 동안 돈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이 플랫폼을 갖고 자궁경부암 백신을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회사였어요. 자, 근데 제가 뭐 회사하고 통화해서 물어본 결과는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가 메르스 바이러스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백신을 만들지 못해서 안 만든 건 아닙니다. 그 백신을 만들려 그러면 몇 년간 엄청난 비용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백신을 만들어 봤자 메르스 환자가 없으면, 그리고 뭐 3일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거의 없을 수도 있는데 불투명하기 때문에 안 만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얘기가 틀려지죠. 기간도 그냥 일반적으로 백신을 만들려면 몇 년이 소요가 됩니다. 임상도 뭐 차근차근 다 해야 되고, 관련 부처에서 허가 내주는 것도 이렇게 빨리 안 내주죠. 그런데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런 거 패스트 트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췄죠. 벌써 이때 5월 달에 원숭이 45마리라 그래요. 45마리라고 들었는데 전부 다 중앙체가 생겼어요. 중앙체가 전부 다 생겼고, 뭐 상당히 근데 뭐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일상 실험에서 그랬다 그러죠. 사람한테 투여를 했을 때, 처음에 투여를 했을 때, 나중에 투여를 했을 때는 뭐 2차 접종을 했을 때는 전부 다 생겼는데, 1차 접종에서는 뭐 8마리한테만, 8마리란다. 원숭이는 말이고요. 8명한테만 중앙체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100% 원숭이한테 다 생겼으니까, 그리고 이때 당시에 보시면 주가도 그렇게 오른 게 아니죠. 저는 주가가 저 위에 꼭대기에 있는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안 따라갑니다. 자, 주식을 싸게 잡아야 돼요. 자, 제 친구는 같은 경우는 이 7만원대 초반에 잡아서 그냥 들고 있습니다. 그냥 들고 있어서 뭐 오늘 장중에는 거의 따풀이 났었겠네요. 근데 이 주식을 싸게 잡아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자, 이게 밑에서 잡아 놓으면 편해요. 좀 위에 올라가서 막 흔들더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만약에 20만 원이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매수해 갖고는 그렇게 크진 않죠. 근데 7만 원대 샀으면 거의 뭐 200% 이상, 200% 가까이 수익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식은 싸게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머리 터져라고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잡았는데 그 이유입니다. 코로나 백신이에요. 코로나 백신. 자, 뭐 모더나나 이런 데서 백신을 개발한다라고는 하지만 우리 차례가 언제 돌아올지 알 수도 없고요. 또 그 아스트라제네카 쪽에서 만든 백신, 그쪽도 마찬가지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 생산을 하긴 하지만 뭐 좀 주기야 주겠죠. 뭐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 엄밀한 기준으로 따지면, 자, 요거 SK바이오사이언스,
요거는 아스트라제네카 이렇다라면요. 자, 여기서 요렇게 야 기술 이전을 해줍니다. 야 요렇게 만들어 라고 기술 이전을 해주고, 여기서는 그 원액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납품을 하는, 엄밀하게 따진 그런 구조예요. 자, 근데 코로나 백신을 6월 달에 첫 접종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가 사람한테 투여했다라는 게 이때쯤 됐던 것 같아요. 자, 이게 며칠인가요? 이때가 아니라, 이때였네요. 이때 사람한테 첫 투여한 날이 이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 하면 백신 말고 또 다른 그런 모멘텀도 있어요. 뭐냐 하면 저 자궁경부암 백신, 이 백신을 만든, 코로나 백신을 지금 만든 그 플랫폼이요. 그거를 기재부차관이 회사를 갔다 왔죠. 그러고 난 다음 며칠 안 있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 GX188에 대해서 제품화를 서두르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DNA 백신은 지금 지구상에서 나온 게 없어요. 만약에 성공하면 처음으로 성공하는 케이스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저 동물 실험에서는 상당히 좀 높았고, 그리고 또 임상 일상 같은 경우는 안정성에 대한 실험이에요. 안정성.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그 자궁경부암 그 실험을 했던 그 플랫폼입니다. 그렇다면 안정성은 어느 정도 보장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일상 무조건 뭐 통과를 한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어요? 이때 제가 친구한테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걱정하는 게 그거였어요. 야, 제필아, 혹시 저 식약처에서 임상 승인 안 해주면 어떡하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해줄 수가 없죠. 그렇게 시끄럽고 막 난리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칼베라는 저 아세안 최대 제약회사입니다. 이쪽하고도 뭐 저기 해갖고 저 임상 실험을 같이 한다, 이상은 같이 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허가를 안 해줬다가 뭔 소리를 들으려고요. 자, 그래서 임상 실험 허가는 나오는 게 맞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때 이런 것 때문에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는 이제 곧 있으면 임상 승인이 날 거고, 뭐 그래도 주가가 좀 뜨뜨미지근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사람한테 인체에 투여를 했다니까 그때 한번 확 올라오고, 또 옆으로 이렇게 굉장히 지루하게 이렇게 기는 이런 모습이었죠. 또 반등 나왔다가 밀렸다가 또 지금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거 말고도 모멘텀이 또 있습니다. 자, 요거는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도 있어요. 자, 치료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냥 백신 뭐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실 텐데요. 이 치료제 같은 경우는 저 항암 병용 투여하는 그 플랫폼이에요. 자, GX17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하이루킨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요거는 뭐냐면요. 항암제예요. 항암제에 같이 병용해갖고 같이 쓰는 거죠. 그런데, 전에, 아마케에서 발표한 게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자, 이, 다른 약하고 투입을 했는데요. 투약을 했는데, 그 전에 반응률이 3중 음성 유방암이에요, 정확히. 뭐 이런 까지는 알 필요도 없죠. 근데 이 반응률이 한 4.5%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1200 마이크로그램에서 이게 50% 이상으로 확 올라버렸어요. 자, 그 플랫폼인데, 요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코로나 치료제를 만듭니다. 코로나 치료제를 만드는데, 자, 이때 그거는 이 제넥신에서 하는 건 아니고 미국 자회사 네오이문텍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오이문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하는 건데, 자, 이 플랫폼을 같이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제넥신이 하려 그러면 좀 여러 가지 미국 회사가 아니니까 불이익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 병용치료 관련해서 임상실험을 하기 위해서 미국 법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제넥신이 뭐 한 25% 이상 지분을 갖고 있어요. 최대 주주입니다. 여기서 미국 임상 치료를 뭐 경증에 적용을 한다라는 처음에 그렇게 임상 실험을 했어요. 근데 뭐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 중증에도 이게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임상 뭐 이상 A를 실시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뭐 골치 아픈 게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백신하고 치료제하고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다라는 거고. 근데 이게 플랫폼이 과거에 있던 플랫폼이에요. 지금 임상실험을 하던 플랫폼입니다. 하나는 저 항암제하고 키트루타하고 같이 이렇게 병용투약을 했을 때 굉장히 성공 확률이, 반응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또 요술방망이 같은 게 뭐냐면요. 한 가지 암증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암증에 같이 적용이 됩니다. 제가 전에 알테오젠 얘기를 해드렸을 때 그 SC 제형이라는 게 이 정맥 주사를 이 피부 밑에다 놓는 그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요게 뭐 어떤 약마다 다 다른 약에도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 수출을 여기도 할 수 있고 여기도 할 수 있고 여기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 하이루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루킨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한 가지 암증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이거를 뭐 자궁경부암에도 적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증에 암에다가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즉 이 암, 저 암 전부 다 그 효과를 굉장히 많이 높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 플랫폼을 갖고 그 플랫폼으로 코로나 치료제를 만드는 거예요. 자, 요거는 미국 회사죠. 미국 자회사 네오이문텍에서 하고 있는데 요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뭐 그게 코로나 치료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플랫폼의 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자궁경부암 플랫폼 요거도 마찬가지 백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굉장히 높아요. 자, 근데 뭐 백신이 성공을 해서 제대로 좀 됐을 경우에는 뭐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될 겁니다. 그거 외에도 중국에서 지금 임상 3상을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이죠. 성장 호르몬. 애들 키 크는 거예요. 키 크는 건데, 저도 진작 뭐 그런 게 나왔으면 좀 맞아봤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자, 근데, 요거는 지금 2상까지 한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2상까지 한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지금까지 있던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좀 자주 맞아야 돼요. 매일 맞아야 되는 그런 건데, 뭐 주 단위나 아니면 2주 단위, 이렇게 맞아도 효과가 있더라는 겁니다. 즉, 주사 맞으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주사 맞으니까 애들 키가 컸대요.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쉽겠죠. 요게 지금 중국에서 임상 3상을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뭐 내일 당장 쫓아가서 사세요,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여기서 잡아서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쭉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요. 자, 임상 1상이 끝나는 시점은 8월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자궁경부암 실험을 하던 그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1상은 임상 실험을 하는 겁니다. 안정성을 실험하는 겁니다. 자, 이거 통과가 안 될까요? 저는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팔고 있는 거고, 또 1상이 끝나게 되면 임상 2상을 해야죠. 지금 1상하고 2상 A하고 같이 하는데, 이 DNA 백신의 단점이 뭐였냐 하면요. 자, 이거를 주사로 놓는데요. 바늘을 뭐 5개인가를 꽂는데요.
그래갖고 이 약을 분사를 하고 이게 세포에 침투가 잘 안 돼서 거기서 전기로 자극을 줘서 침투를 시킨답니다. 근데 뭐 며칠 전에 나온 뉴스가 있었죠. 자, 이거를 굉장히 미세하게 가늘게 약을 분사를 해서 좀 그냥 그 전기 천공 없이 그냥 주사를 놓는 그 방법을 같이 지금 허가를 얻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통증은 없답니다. 그래서 뭐 뭐든 간에 일단 뭐 그걸 해보고 좋은 걸로 그냥 하겠죠. 뭐 효과가 똑같다라면 굳이 전기 충격을 줘서 그렇게 천공을 해서 뭐 투약할 필요는 없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임상 1상이 진행 중인데 원래는 40명 대상이었는데 이 주사 방식을 틀리게 해서 6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8월 말까지 나올 거예요. 8월 말까지 나올 거다라면, 자, 뭐 지금 쫓아가서 잡으면 주가가 조금만 막 이렇게 흔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쵸? 예, 막 흔들려요. 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닥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장 초반에 14만 4,500원 갔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종가 12만 7,600원에 끝났습니다. 저 위에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 이거 견디겠습니까?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차분하게 조금 노려보시고 분할 매수를 하실 분들은 뭐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은 드는데, 일단 뭐 매수하십사, 뭐 매도하십사, 이거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이 직접 냉정하게 판단을 해 보시란 얘기입니다. 자, 8월 말쯤 되면 임상 1상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임상 2상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하고요. 인도네시아의 칼베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 이 칼베는 아세안, 그러니까 아세안 인구가 한 10억 정도 되죠. 거기서 최대 제약사예요. 자, 그래서 뭐 해외 임상하고 국내 임상을 같이 동시에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이걸 이제 12월 말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임상 3상을 들어가서 뭐 이게 결과가 좋으면 뭐 내년에는 일단 뭐 생산을 시작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주식은 그래요. 지금 뭐 이 제넥신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남들 관심 안 가질 때, 제가 아침 시황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제넥신에 대해서도 어제 아침 시황 방송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가끔 가다가 아침 시황 방송 제가 매일 올려드리는데 이 부분을 빼놓지 않고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제넥신이 코로나 백신하고 관련이 있는 회사구나. 그리고 그런데 주가가 왜 이렇게 못 올랐지? 한번 해볼 수도 있겠네. 야, 부담이 없는 가격이다, 이런 걸 아셨을 거예요. 어제도 제가 그 빌 게이츠가 뭐 한국이 코로나 백신에 가장 앞서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아침 시황 방송에서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 있는 건 제넥신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지금 뭐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 상한가를 쳤는데요. 이거 그냥 동물 시험에서 반응이 좋았다, 이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상한가를 쳤는데, 얘는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동물 실험에서, 그러니까 원숭이 실험에서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움직였었어요. 땡큐였던 자리죠, 이 자리는. 자, 이 자리는 그건 뉴스가 뭐 제가 어디 특별한 데서 찾아낸 건 아니고요. 자, 뉴스를 막 찾고, 그리고 관련되는 것들을 막 공부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정말 땅속에 묻혀있는 보물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을 미리 찾아서 보시면 될 거고요. 뭐 제넥신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뭐 어느 정도 참고되는 영상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뭐 좀 매수해볼까 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참고 영상이 될 거고요. 자, 뭐 오늘 영상은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나중에 상황 봐서 또 뭐 좀 관련되는 내용들 업데이트 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장도 좋았죠. 뭐 시장도 한 39포인트 올랐는데
뭐 굉장히 좋은 하루였던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아침 시황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